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카이 마코토의 스즈메를 들어보겠습니다. 모험과 자기 발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 -5 부 -1 당신이 들어갈 유일한 문은 아침 햇살에 드러난 내 모습은 조금 놀랍게 처참했다. 온몸은 진흙과 찰과상으로 엉망해 옷도 여기저기 찢어져 있고 면 재킷의 어깨는 올이 풀려 소매가 뜯어져 있었다. 마른 피와 진흙으로 양말은 생전 처음 보는 색깔로 더러워져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옷과 신발을 살 돈도 없고 스마트폰 배터리도 떨어졌다. 무엇보다 지금은 아직 새벽이라 문을 연 가게도 없을 것이다. 도쿄를 잘 모르는 나로서는 여기가 어디쯤인지도 몰랐다. 어쩔 수 없이 자재를 놓아둔 그늘에서 옷에 묻은 진흙을 열심히 털고 손으로 머리를 정리했다. 그리고 해자 반대편 철책을 넘어 인도로 내려왔다. 마침 지나가던 셀러리맨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남자는 이쪽을 힐끔힐끔 돌아보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사라졌다. 그곳은 우치보리돌이라고 적힌 지극히 평범한 자도 옆길이었다.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창가에 설치된 무료 충전기에 스마트폰을 꽂았다. 편의점 구석에 선 채 전원이 켜지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 남자 직원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으나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게 안쪽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나와 또래인 여고생 2명이 가게에 들어왔다. 그녀들은 내 모습을 보자 몇 미터 앞에 멈춘 채 얼굴을 마주대고 속삭였다. 지혜, 신발 안 신었어. 어머, 저거 피 아니야? 학대인가? 말을 붙여야 하나? 그런 소리가 조그맣게 들렸다. 아무래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듯해 말을 걸면 뭐라고 변명해야 하나 생각하기 시작할 무렵 땡 하고 작은 전자음이 나고 액정이 켜졌다. 서둘러 충전 케이블을 뽑고 성큼성큼 걸어 건전지 방식의 휴대 배터리를 진열장에서 꺼내 계산대로 가져가 스마트폰으로 결제했다. 그리고 그녀들 앞을 지날 때 고개를 까딱 숙이고 재빨리 통과했다. 걱정해준 것은 고맙지만 말까지 걸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갈 곳은 정해져 있다. 배터리가 연결된 스마트폰에 지도 앱을 켜고 오차노미 지역까지의 경로를 조사했다. 소타시의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은 올려다봐야 할 정도로 큰 빌딩에 있는 대학병원이었다. 넓고 완만한 슬로프가 인도부터 병원 입구까지 이어져 있고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통근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출입하고 있었다. 경비원의 순찰이 보이지 않는 틈을 노려 종종 걸음으로 건물로 들어갔다. 천장이 높은 홀이 나오고 안에 있는 카페는 아직 영업 전이었다. 에스컬레이터로 2층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는 아직 아무도 없고 외래용 창구에는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안내판을 보고 확인한 후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계단을 이용해 병실이 있는 플로어까지 올라갔다. 좌우로 병실이 늘어선 복도를 몸을 숙여 재빨리 이동하면서 문 옆에 이름 팻말을 살폈다. 두 번째 플로어를 뒤지기 시작하자마자 무나카타 히츠지로라고 표시된 팻말을 발견했다. 무나카타, 입속으로 확인하듯 중얼거렸다. 슬라이드 문손잡이에 손을 대고 힘을 주자 약간의 저항은 있었으나 곧 스르륵 열렸다. 별표. 어두컴컴한 병실에는 병원 특유의 냄새가 한층 짙게 감돌았다. 알코올 소독약과 세탁한 시트, 문병을 오며 가져온 꽃다발, 오랫동안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의 채취. 그런 온갖 냄새가 뒤섞인 가운데 삐삐, 바이탈 모니터에 규칙적인 전자음이 났고 조그맣게 울리고 있었다.
2인실의 앞쪽 침대는 비어 있고 안쪽 창가 침대에 덩치가 큰 사람이 누워 잠들어 있었다. 그가 무나카타노인 소타 씨의 할아버지임을 단박에 알 수 있었다. 꼭 빼닮았다. 오뚝하고 아름다운 콧날도, 드러난 이마의 형태도, 그 밑에 숨은 긴 속눈썹도. 지금도 눈 속에 박혀있는 소타 씨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노인의 얼굴은 판박이었다. 그러나 소타 씨가 지닌 강인한 생명력 같은 것이 저 노인에게는 쏙 빠져 있다. 얼굴 가득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고 낯빛은 종이로 만들어진 듯 새하였다. 머리맡에 부채처럼 펼쳐놓은 긴 머리카락도, 눈썹도 속눈썹도 눈처럼 새하였다. 왼손 검지에는 클립 같은 작은 기계가 끼워져 있다. 그 손등에 얇게 튀어나온 혈관에도 색깔다운 게 거의 없었다. 환자복으로 보이는 목덜미와 빗장뼈는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깊고 어둡게 패여 있다. 침대에 누워 조용히 잠든 저 노인은 깊은 상처를 입어 죽음의 위기에 몰린 대형 야생동물처럼 보였다. 갑자기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다. 소타는 실패했나? 너무 놀라 눈을 부릅떴다. 무나카타 노인이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죄송해요. 함부로 들어와서. 황급히 말했다. 잠들어 있지 않았구나. 아니면 내 기척에 깼나. 아니, 소타 씨에게 할아버지가 입원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대답이라고 해야 할지, 한숨이라고 해야 할지 모를 숨을 흘리며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할아버지는 잠시 천장을 바라본 후 시간을 들여 눈길을 옮겨 나를 봤다. 자네, 휘말렸나? 목소리 역시 소타 씨와 비슷해 온화하고 조용했다. 나를 보는 눈동자도 소타 씨와 마찬가지로 살짝 푸른 기가 돌고 흰 눈동자의 혈관만이 또렷하게 붉었다. 내 손자는 어떻게 됐나? 절로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요석이 되어 저 세상에. 그래? 감정이 없는 숨 같은 목소리로 할아버지는 중얼거렸다. 고개만 돌려 반쯤 열린 커튼으로 눈길을 던졌다. 어제 이 창으로 미미즈를 봤다네. 나도 달려가고 싶었으나 늙은 몸이 도통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말인데요. 할아버지 머리맡으로 다가가 내내 알고 싶었던 의문을 꺼냈다. 저 세상으로 들어갈 방법을 알고 싶어요. 왜? 아니, 왜라니? 아니, 소타 씨를 구해야 하니까요. 쓸데없는 짓이야. 네. 소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신을 품은 요석으로 지내야 해. 현세에 사는 우리 소는 이제 닿을 수 없어. 선언 같은 그 말을 듣자 내 등골이 흠칫 떨렸다. 자네는 모르겠지만 인간으로서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명예야. 소타는 부족한 제자였으나 그랬나? 마지막에는 각오했나 보군.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마치 천장이 너무 눈부셔 견딜 수 없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말도 안 돼요. 저도 모르게 허리를 구부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겠죠. 자네는 소타의 마음을 저버릴 생각인가? 할아버지는 색이 없는 표정으로 천천히 음미하듯 말했다. 아니. 요석은 누가 꽂았나? 그게. 자네가 소타를 꽂았나? 네, 그게. 하지만. 대답하게. 갑자기 할아버지가 큰 소리를 냈다. 접니다. 떠밀리듯 대답했다. 그래? 그걸로 됐어. 자네가 꽂지 않았으면 어젯밤 100만 명이 죽었어.
자네는 그걸 막은 거야? 그것을 평생 자랑으로 가슴에 새기고 입을 다물고. 어조가 강해졌다. 공기를 흔드는 듯한 목소리로 할아버지가 말을 뱉어냈다. 원래 있던 세계로 돌아가. 강풍과 같은 위압에 저절로 뒷걸음쳤다. 할아버지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말하는데 지친 듯 다시 눈을 감고 얼굴을 천장으로 향한 채 조용히 말했다. 일반인은 관여하지 말아야 할 일이야. 다 잊어. 그 자리에 멀거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쿵쿵 뛰고 뺨이 활활 타는 듯 뜨거웠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다. 잊을 수 없어요. 억눌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무나 화가 났다. 저는 지하의 뒷문을 다시 열 겁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할아버지에게 말하고 병실 출구로 향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려 한 내가 바보였다. 이것은 나와 소타 씨의 싸움이다. 무슨 소리야? 기다려. 뒤에서 할아버지가 큰 소리를 냈다. 열어서 어쩌려고? 어떻게 해서든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무리야. 거기부터는 못 들어가. 개의치 않고 방을 떠나려고 문에 손을 댔을 때 할아버지가 뒤에서 호통을 쳤다. 뒷문을 열어선 안 돼. 할아버지는 말을 끝내자마자 격렬하게 기침했다. 쿨렁쿨렁, 관이 막히는 듯한 커다란 소리에 놀라 뒤돌아봤다. 할아버지는 고통스럽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반사적으로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으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침대 앞에서 멈추고 말았다. 할아버지는 상반신을 격렬하게 흔들면서 왼손에 든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낮은 모터 소리가 나고 의료용 침대가 상반신을 일으켰다. 기침이 서서히 가라앉고 독촉하듯 울려대던 바이탈 모니터의 전자음도 원래 속도로 떨어졌다. 상반신을 일으킨 할아버지는 천천히 시간을 들여 긴 숨을 토해냈다. 눈을 감고 있는 그 얼굴에 여기저기 땀이 나 있었다. 그의 오른팔이 없다는 사실, 오른쪽 어깨부터 툭 떨어진 듯 환자복이 푹 꺼져 있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 저 세상은 아름답지만 죽은 자들의 장소야. 풀무처럼 가슴을 들썩이며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다시 차분한 위엄이 돌아와 있었다. 눈을 뜨고 충혈된 눈으로 똑바로 나를 봤다. 자네는 무섭지 않나? 그 질문에 언젠가 소타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때 에히메에서도 고베에서도 우리는 전우였다. 무적이 된 기분이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해왔다. 하늘 꼭대기에도 둘이서 표시를 해뒀다. 무섭지 않아요. 나는 할아버지를 노려보며 말했다. 죽고 사는 건 그냥 운이라고 어려서부터 쭉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소타 씨가 없는 세계가 무서워요. 두 눈의 깊은 곳이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또 멋대로 흘러나왔다. 하지만 더는 울고 싶지 않아서 눈을 꼭 감았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크게 숨을 토했다. 하하하. 너무나 큰,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한 웃음이었다. 야위고 바싹 말라버린 듯 보이는 몸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온다는 사실에 놀랐고, 뭐가 그렇게 웃긴 일인지 이해할 수 없어 입을 벌리고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하하하, 하하. 아주 오랫동안 웃은 후 이제 다 했다는 듯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었다. 싱긋 입가에 웃음의 여운을 남긴 채 툭 내뱉었다. 인간이 통과할 수 있는 뒷문은 평생 딱 하나뿐이야. 네.
자네는 뒷문 속 저 세상을 봤겠지? 거기서 무엇을 봤나? 아니, 그게. 갑자기 던져진 질문에 당황하며 기억을 더듬었다. 저 세상 풍경은 기억하려고 할수록 신기루처럼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것은 수없이 본 그 밤하늘의 초원은, 그곳을 걸은 것은, 그곳에서 만난 것은 어릴 때의 나와 돌아가신 엄마, 요. 할아버지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저 세상은 보는 사람에 따라 모습을 바꾸지. 인간 영혼의 수만큼 저 세상이 있고 동시에 그 전부는 하나야. 그 말이 내게 스며들고 있음을 확인하듯 할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했다. 아무래도 자네는 어릴 때 저 세상에 들어가 헤맨 적이 있는 것 같군. 기억하나? 그 질문에 번뜩 어떤 광경이 떠올랐다. 눈 내리는 밤, 차가운 진창을 혼자 걷는 모습. 눈이 쌓인 잔해 속에 문이 똑바로 서 있는 모습. 어린 손으로 손잡이를 미는 모습. 그 끝에 눈부신 밤하늘이 펼쳐져 있던 것. 잠자코 내 얼굴을 탐색하듯 보던 할아버지가 소타시와 흡사한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문이 자네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뒷문이야. 그 문을 찾게.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고 깊은 주름이 잡힌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제 가라고 노인은 말없이 얘기하고 있었다. 저 입술은 다시 열리지 않으리라. 하지만 그 입술 끝은 살며시, 정말 몇 밀리미터 정도 미소를 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할아버지 앞에 똑바로 서서 깊고 오래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도 말없이 병실을 나섰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